DL-ENC 2023년도 1분기 실적을 스폿 회계로 분석한 내용과 연말까지 매출액을 예측해 보는 내용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10.7%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44% 감소했습니다. 투하자본 이익률 1.5%로 산출이 되고요. 포괄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 회전율은 1분기에 2.1회전으로 산출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되겠고요. 1.25 배속 내지는 1.5 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분석 및 예측에 대한 일반론을 소개하는 내용이고요. 하단에 나와 있는 대로 건설업종에서는 이 IFRS 1115가 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수익인데, 이것 때문에 혹시 계약자산을 과도하게 잡아가지고 영업이익을 증가시키려는 그런 분식회계 유혹을 받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심증이 높게 일어납니다. 원가회계손익으로서 매출이 1조 2천억 원대를 달성했는데 전년보다 10.7% 증가했어요. 매출 규모가 이 3대 건설사, 현대건설, 그 다음에 이 GS건설, 그 다음에 대우건설, 거기에 버금가는 삼성 엔지니어링도 있고 합니다만은 DL-ENC는 약간 밑에 하위 정도 수준인 것 같습니다. 규모면에서.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 요게 이제 이 계약 자산 포함인데 5.7% 크게 증가를 안 했습니다. 원가 회계상으로는 영업이익이 상대적으로 적게 나오게 돼 있고, 스르풋은 좀 이 재고 자산이 증가 안 하는 것이 바람직한 거로 손익을 내고 있습니다. 매출원가가 더 증가했죠. 당연히 매출 총이익 떨어지고 매출 총이익률 7% 감소했고, 판매관리비를 좀 줄이긴 줄였습니다만은 영업이익은 522억 원대로서 전년보다 53.8%가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외형이 주로 증가했는데 결국 영업이익은 또 반토막 정도 또 났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스폿 회계 기준으로 뽑은 손익을 내용을 보면은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는 이것은 외주비 포함입니다. 8,231억 원대로서 19.6%가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매출 증가보다 더 높게 증가했으면은 건설자재업 외주비 상승으로 일자 추론을 할 수 있겠습니다. 아마 건설업이 1분기에 대부분 대동소이할 거라고 봅니다. 스르풋 금액 자체가 줄었고 스르풋율은 5%가 하락을 했습니다. 운영비용이 13.4%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TOE 생산성 떨어졌고요. 스르풋 영업이익 707억 원대로서 44%가 감소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는 186억 원이 많은 수치입니다. 이것은 포괄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재고자산 내역을 보면은 WCAI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80억이 줄었어요. 상품이 뭔지는 구체적으로 뭔지 모르겠습니다. 완선주택 분양이 잘 돼가지고 94억 원 줄었고, 미완성주택은 제조업으로 치면은 지금 제공품이라고 볼 수 있겠죠. 크게 증가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줄었고, 그 다음에 문제는 계약자산이 증가했다는 거죠. 370억 정도. 전반적으로는 포괄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늘긴 늘었는데 전년도보다는 차이가 좀 크게 있다, 이렇게 좀 봐집니다. 그리고 또한 이 회사는 재고자산 평가손실 환입작업을 GS건설도 안 하고 있는데 이거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바람직한 일이라고 봐집니다.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을 보면은
이 재고 자산이 감소했을 거라고 봤는데, DLENC는 비성분의 재고 자산의 변동 범위가 없습니다. 그래서 재료비만을 표시했는데 요게 비교 검증할 데이터들이 없어요. 그냥 믿어야 되는데, 왜냐면은 아까 그 재고가 감소했을 거라고 추론을 했는데 결국은 증가했죠. 슬로프상으로는 감소했을 거라고 그렇게 되는데, 여기 재료비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가 없는 차이가 좀 영향을 크게 미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원가 회계 로직을 따르지 않는 거냐? 대림 ENC는 오히려 제가 대안으로 제시하는 스로프트 회계 같이 생각을 하는 거냐? 근데 이 재료비는 매출에 비례하는 게 아니고 이제 건설 투입에 비례해서 들어갔을 거란 말이죠. 외주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MC 매출원가 재료비는 20%가 증가한 것으로 되고요. 그 다음에 운영비용은 13.4% 증가한 것으로 됩니다. 그래서 이 운영비용에서 판매관리비 뺀 금액이 현장 가공 비율이 되겠는데, 현장 운영비용이라고 얘기해도 되겠죠. 금액으로 19.9% 증가했고 비율로는 0.2% 상승했습니다. 그러면 재료비하고 외주 비율이 0.2% 하락했는데, 요것으로 봐서 건설 자재 및 외주 가격 하락으로 2차 추론을 하게 됐는데 1차 추론은 상승했다고 추론을 하게 됐죠. 자, 그러면 이게 뭔가 아까 표준화가 좀 이상하다. 이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를 매출원가 계산하는데 반영을 안 하고 있다는 게 또 좀 이상하게 느껴진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그래서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 투명성 검증 3단계로서 PQ 총 제조 비용을 건설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736억 원 차이가 있고, 이 금액은 건설에 투입된 재료비하고 또 이 외주비하고 다 포함해서 얘기입니다만은 외주비는 아니죠. 여기에서는 아닙니다만은 이제 동일한 금액이고, 계약자산의 증감액, 왜냐면 스루풋은 계약자산을 포괄 제공으로 인식해서 넣어버렸으니까, 그거를 감해줘도 갭투로 남습니다. 자, 이게 금액이 너무 차이가 큽니다. 이게 무엇인지 전혀 추적할 수가 없고요. 또 요거는 이 1번에는 포괄이 아니고 요 위에서 이 비교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비교를 좀 용이하게 해보려고 포괄 재고 자산을 WCAI에 안 넣었어요. 이거 왜냐면은 비성분의 재고 자산의 변동액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기하고 연결고리가 뭐가 이제 끊겨 있는 것 같은 또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현금 흐름표 기준 전체 재고 자산은 1분기에는 일치합니다. 근데 전년 1분기에는 한 3천만 원 차이가 있네요. 현금은 딱 일치해 줘야 되는데 요 3천만 원 차이 나는 것은 찾지를 못했습니다. 또 계약자산의 증감액도 이 차이가 있는데, 이 차이는 아마 대손상각으로 일반적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완벽하게 이제 투명하다고 검증이 안 되는 거죠. 운영비용으로 와서 인건비가 1184억 원이 집행이 됐는데 전년보다 금액이 6.1% 증가했고, 직원 수가 또 분기에는 공시를 안 했어요. 그래서 연간 인원수로 나눠봤는데 8,480만 원, 전년보다 3.8% 인상을 해준 거로 이렇게 됩니다. 건설업이 보통 1억 원이 넘는데 연봉이 DLENC가 조금 약하네요. 그레이드가 그러니까 좀 떨어진다 이거죠. 규모에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뭐 꼭 이 DLENC만 그런 게 아니고 딴 데도 여러 군데 있지만은
금융감독원 기업공시 실무 안내에 따라서 이 분기보고에서는 생략해도 된다 해가지고 본인들은 생략했다고 이렇게 또 기재까지 했는데, 제 생각엔 그래요. 이렇게 기재할 생각이면 어차피 뽑는 데이터 가지고 있을 거면은 좀 넣으면 어디 덧나냐, 이런 얘기를 해보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금감원이 그 간소화 시켜줬다고 지들은 주장한다 하더라도 뭔가 그 객관적인 분석이 안 된단 말이죠. 직원 수도 그 안 알려주고 그이 1분기 말 직원 수도, 그러면 어떻게 통계를 내고 그렇게 하겠느냐. 자, 금감원이 머리가 책상머리, 이 책상머리 출신들이라고 그러죠. 저는 그 현장에서 그 고생하는 사람들, 이거 왜 내 일일이 왜 그 분석을 하면서 평균 임금을 내가 왜 뽑고 있을까 하면은 그만큼 인적 자원을 저는 분석하면서 돈을 벌어주는 인간들이 사실은 직원들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인적 자원을 중시하기 때문에 이렇게 중점 분석을 하는데, 이런 데이터들을 싹싹 옆으로 샌단 말이죠. 이런 거 진짜 마음에 안 듭니다. 금감원 핑계대지 말고 의사결정의 판단은 주주 및 고객을 염두에 두고 공개 생략 여부를 결정하기 바랍니다. DL ENC는 좀 이렇게 좀 크게 논리를 좀 바랍니다. 쪼잔하게 굴지 말고 좀 기존에 그 연간 사업 보고서 하던 대로 분기 보고서도 그렇게 해라 라고 얘기하고 싶고요. 지급 수수료가 13.6% 증가했습니다. 경영평가 지표로 와서 포괄 강호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이 2.1회전이면은 건설업종에서는 이게 낮지 않은 그런 성과겠습니다. 이렇게 상승을 했는데 수로분율은 또 5% 정도 하락을 했어요. 이렇게 역방향이면은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합니다. 반증을 하려고 그러면은 DL ENC에서 건설자재 및 외주비 가격 하락과 수주 판매 하락으로 입증해야 되는데, 이미 여러 번 얘기했지만 건설업은 하락하지는 않을 거다. 원재료 쪽 그런 것들이 계속 말하자면 건설자재 인상이 됐고 인플레에 의해서 인건비들도 다 그렇게 올랐을 텐데,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투자자본 이익률이 1.5% 산출되는데 전년보다 1.2% 하락을 했죠. 지금 구두로 얘기한 거를 조금 더 우리가 논리 연습을 위해서 충분 조건 논리로 표현을 해보면은, 만약에 포괄 재고 회전율 상승과 수료분율 하락 역방향이면은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한다. 이것을 반증할 수 있기 위해서는 반증이 되는 것은 건설자재 및 외주비 가격 하락과 수주 판매 가격 하락 데이터가 확인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는데 확인하기가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반증을 위해 필히 존재할 다른 결과를 한 세 가지 정도, 요거는 이제 보완 관계라서 다이렉트로 일로 연결을 안 했습니다. 이렇게 좀 표현을 했고요. 계약 자산의 그 평가액이 적합한지 이거를 어떻게 검증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굳이 원재료 가격을 좀 DL ENC를 위해서 자신이들이 공개한 게, 이게 그 주요 원재료 가격이지만 건설하는데 이 철근, 레미콘, 시멘트만 들어간 거 아니죠. 현대중공업에서 매입액 현대건설에서 매입액 표현하는 거 보면은 토목 자재, 그 다음에 이제 건축 자재, 그 다음에 이제 전기 기계 개장, 그 다음에 이제 배관, 이런 것까지 이렇게 분류해 가지고 근데 물론 이제 매입액은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이제 퉁 해가지고 가장 큰 돈이 들어가는 게 토목 자재와 이 토목은 이제 뭐 계속 쓸 수 있는 걸 수도 있어요. 거푸집이라든가 뭐 이런 걸 거니까. 그러니까 철근, 레미콘, 시멘트를 주로 많이를 하기는 있어요. 근데 아까 이 반중 추론이 하락인데 결국은 6.2% 단순 평균으로도 6.2% 상승을 했죠. 그러니까 반중 추론은 성립을 안 하니까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면은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이 있다.
반증이 되기 전까지 분식회계 가정은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1분기 실적을 기준으로 해서 연말까지 매출액을 예측해 보면 4조 9천억 정도를 하게 되는데, 재고가 6% 정도, 포괄 재고가 6% 정도 올라간다고 봤을 때 2,174억 원 정도 매출이 예상이 되고, 나머지 조금 더 돈을 벌어보자고 해서 2% 정도 매출 노력을 더, 요것은 뭐 매출 노력을 더 했다기보다도 기존의 그 공사 진행하던 것을 추가적으로 빨리 끝내가지고 추가적으로 매출 인식을 추가 더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은 한 2,613억 원 정도 영업이익이 늘어났는데, 반대로 재고가 6% 정도 준다 그러면은 영업이익은 1,545억 원으로 팍 떨어집니다. 한 1천억 정도가 영업이익이 팍 줄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고질적인 원가회계의 문제죠. 그러니까 재고들을 못 줄이고, 또 돈 자금이 거기 왜 묶여 있는데, 이런 얘기하면서 맨날 풀리지 않는 갈등 속에서 원가회계는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세뇌돼 가지고, 세뇌라기보다도 요즘은 마약용으로 중독된 상태를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슬프드 손익으로는 손익도 한 4조 9천억 정도 하면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2,611억 원으로 넉넉히 영업이익이 나올 거로 보고요. 근데 이제 재고 회전율을 조금 더 노력해보자, 이 재고 회전율을 올린다는 얘기는 기존의 공사를 좀 빨리 끝내가지고 추가 매출 인식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9.7% 이 회전율 상승에 성공한다면은 매출 추가 인식이 5조 3,765억 원까지 올라가서 영업이익은 4,175억 원까지 영업이익을 낼 수 있을 것이다. 원가 회계 기준하고 가격은 유사하게 나왔습니다. 요건 참고만 해주시고요. 제조업에서의 유효성이 제일 유효하고, 뭐 딴 업종에서도 다 적용은 가능한 건데, 요거는 경험에 의한 정리된 논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가를 보면은 시가 35,900원으로서 2021년 말보다 2,150원이 상승했고요. 장부 가격 대비 38%. 건설업이 대부분 많이 대우를 못 받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잘 돼야 될 텐데, DL이 23.15%를 가지고 있고, 국민연금공단이 10.94% 가지고 있고, 외국 자본이 23.31% 있는데, 눈에 띄는 것은 골드만이 눈에 띕니다. 이상 DL, ENC 분석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